자, 이제 246쪽 가기 전에 245쪽에 문제가 있죠. 245쪽에 문제가 있죠. 만약에 실전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 실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패스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터질 수도 있나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입니다. 자, 그런데 258쪽을 보십시오. 258쪽에 5번이나 6번 이런 형태로 나오면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245쪽의 문제와 259쪽의 문제가 같은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문제를 읽지도 않고 구조만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숫자에 박스 숫자에 박스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박스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45페이지의 문제는 밑에 1, 2, 3, 4, 5번 지문이 전부 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259쪽도 서술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258쪽에 있는 문제는 숫자만 있잖아. 숫자만. 지문이 숫자만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구조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란 말이에요. 그럼 276쪽, 277쪽도 있단 말이에요. 276쪽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76쪽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많이 안 걸려요. 277쪽은 이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각각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이제 278쪽도 문제 있죠. 278쪽도 8번, 9번 이런 식으로 지문이 딱 숫자가 한 개 숫자로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계산하면은 바로 딱 찍으면 되는데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지문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각각의 지문별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서술식으로 된 지문의 경우에는 바로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피하고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풀고 그리고 계산 문제 자체가 다른 이론 문제를 먼저 하고 푸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자기가 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평소에 계산 문제는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풀 문제, 요거는 패스할 문제 이렇게. 245쪽의 이 문제는 패스하라고 해놓고는 왜 여기다가 옮겨놨느냐. 설명은 좀 해드리려고 그래도.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 내용이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만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 가지고 좀 배워보시라고. 자, 일단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자, 호황, 불황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상가의 경우 호황일 때 16%고요. 불황일 때 6%예요. 오피스텔은 호황일 때 12%고요. 불황일 때 4%. 아파트는 8%, 2%예요. 자, 이럴 때, 자, 1번에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나요? 이게 또 국어가 안 돼요, 또.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뭐예요? 상가는 상가의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아파트는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이게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 경제 상황별 확률, 이게 뭐예요? 경제 상황별 확률이 호황 50%, 불황 50%, 그 경제 상황을 그래 해놨잖아요. 위에. 그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0.5 곱하기 16 더하기 0.5 곱하기 6 이렇게 하면은 상가 수익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푸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3개가 나와 있잖아, 3개. 그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이거는 푸는 거예요.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지금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각각의 확률은 50%고 얘가 16%, 6%, 여기가 10%, 4%, 여기 8%, 2%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가 12인가요? 12, 4 이렇게. 자, 각각의 확률이 50%면 어떻게 하라고요? 0.5 곱하기 16 더하기 0.5 곱하기 6 하면 뭐가 나온다? 상가의 기대수익률 나온다. 맞아요? 그럼 오피스텔의 기대수익률은 지금 여기 0.5, 0.5 지금 생략했어요, 지금. 0.5 곱하기 12, 0.5 곱하기 4 더하면 된다. 맞나요? 그게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수익률 하나만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3개 다 해야 포트폴리오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이러면은 3번을 기대수익률을 계산한 후에 각 상품의 투자 비중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고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고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면은 그걸 다시 가중평균하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돼요. 그러니까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을 몇 번 한, 4번 하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계산하는 과정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까지는 계산을 하는 것이 좋아요. 숙달을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니까. 됐나요? 거기에다가 확률을 50% 준 거는 출제위원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꼭 이렇게 0.5를 곱해서 더할 필요가 없이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돼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11이 되겠죠? 생각은 좀 하고 계시죠, 지금? 12, 4 하면은 8, 8과 2 하면 자, 요렇게. 요게 바로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이라고요. 요렇게 한 거나 0.5를 곱해서 더한 거나 똑같다고요. 확률이 어떠할 때만, 반반일 때만.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바로바로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50% 준 거는 정말 이게 수험생들을 배려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자, 기대수익률은 누가 제일 높아요? 상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오피스텔, 그 다음 아파트 맞죠? 자, 그래서 저 계산을 각각 하고 이게 지문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그냥 문장으로도 알 수 있죠. 이거 계산 안 해도 관계없죠.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선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문장으로 떼놔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4번에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높다. 맞나요?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면 뭘 계산해야 돼요? 표준 편차를 하지. 위험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또는 분산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표준 편차나 분산 나오면 풀라 그랬어요, 말아 그랬어요? 이건 패스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외.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예외. 딱 반반일 때,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 떨어진 거리가 바로 표준 편차예요. 떨어진 거리,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얼마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떨어져 있겠죠. 왜? 한 가운데니까. 2개 더해서 일어나는 한 가운데니까. 여기는 표준 편차가 몇이란 얘기야? 여기는 이게 표준 편차예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출제위원이 굉장히 배려해 준 거라니까요. 위험도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상가, 다음에 오피스텔,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위험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4번까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 자, 노란 숫자를 보세요. 상가와 아파트. 자, 이렇게 조금 전에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자, 요거 수익률이 더 커지면서 위험도 더 커지고 있죠. 이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조금 전에 했던 평균 분산 오류란 말이에요. 평균 분산 오류. 맞잖아요.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죠. 이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 분산 오류 지금 공부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파트에 지금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그 해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갑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대체로 출제가 세무더기로 출제가 돼요. 세무더기. 그러니까 크게 세 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자산사 한분법도 있어요. 전통적인 자산사 한분법은 주식, 부동산, 예금 적당히 세수로 나누라 이거예요. 적당히.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얘기를 해줘요. 주식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하면은 어떤 위험은 줄일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 이거는 줄일 수가 없고 어떤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고 할 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고 대상이 되는 건 요놈이요. 위험을 줄인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어떤 투자 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투자 안에는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비체계적이라 그래요. 들쭉날쭉이니까 비체계적. 자, 그러면 가능한 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는 수익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방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 왜냐하면 예상치가 어느 정도가 있을 때 하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때 다른 하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서로 벌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상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낮아지면 반대쪽이 올라가게 서로 이 반대로 움직이게 하면은 효과가 높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이 뭔지,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줄일 수 있는 위험인지, 줄일 수 없는 위험인지. 요게 이제 한무더기, 요거 한무더기, 요거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 뭐냐, 비체계적 위험 뭐냐. 반대 방향이 좋냐, 같은 방향이 좋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게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게 통계 용어로 상관계수가 있어요. 상관계수. 여기에 대해서 또 묻는단 말이에요. 상관계수. 통계 용어예요. 자, 계속 제가 이제 같은 방향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이면 양수. 반대 방향이면 음수. 자, 그럼 이 상관계수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효과가 더 높고 음수가 효과가 더 높고 양수는 효과가 더 낮고 이 소리 이게 반대가 효과가 높으니까 그게 이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그게 상관계수가 이제 양수일수록 효과가 적다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적잖아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여기가 효과가 가장 높은 거고요. 여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제일 높은 거. 100% 효과 나타나는 거. 이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상관계수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움직임이 똑같은 거예요. 요놈 올라갈 때 똑같은 만큼 올라가고요. 요놈 내려갈 때 똑같은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효과가 있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효과가 가장 높죠. 효과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 0까지. 완벽하게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만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무더기예요. 요 한 무더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관련된 거 한 무더기. 상관계수 관련된 거 한 무더기. 됐나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0이면 이 정도쯤 되는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방법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패스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외워는 봐야지. 아니, 제가 너무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외워라도 보고, 외울 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외워요. 그냥 이게 반대 방향이면 좋겠구나. 그럼 좋다고 하더라. 그럼 반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좋아. 이렇게 외우든가.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패스하는 거고. 자, 요 두째 무더기, 셋째 무더기가, 자,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여기 이제 셋째 무더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세 무더기로 정리하면 돼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냐? 이제 일단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위험이고요. 여기가 수익이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에 3대 3대 4로 섞어요. 내 갖고 있는 자산을 30% 넣고 30% 넣고 40% 넣고.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고, 주식에 30%밖에 안 넣잖아요. 어떤 사람은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에 80%, 10%, 10%.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각각의, 뭐 A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D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섞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표준 편차, 그리고 가중 평균 구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계산하란 말 안 할 테니까 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짜리를 다 모아봐요. 위험이 1%짜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모아본다고요. 자, 그 중에는 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을 거고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섞으니까. 같은 위험 1% 중에서 수익률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이게 마냥 올라가진 않겠죠.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에요. 수익률 위험이 1%짜리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험이 2%짜리도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겠죠. 위험이 2%짜리만 다 따로 모아서 또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커진 만큼 수익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위험이 더 커지면 어떻게? 수익률도 더 올라가겠죠? 그죠? 더 올라는 가는데 이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기는 하지만 이게 마냥 계속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냥 계속 수익률이 커지면은
위험이 한 70%, 80% 되는데 수익률도 엄청 나온다면 그러면은 한번 그런 데도 투자해 볼 만도 하지 않나요?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위험이 커진다고 수익률도 마냥 커지면은 한 방 던져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마냥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일정한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씩은 커지죠. 조금씩은 커지지만 그건 위험이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감히 손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얘네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은 놈이에요? 요 놈이죠. 요 놈이 밑에 있는 놈들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제일 높은 거니까.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맞나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하기 전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먼저 한 거예요. 요 놈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놈 지배하는 거죠. 맞나요? 요것도 효율적 포트폴리오. 요 놈은 이건 지배하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요. 효율적 프론티어. 자, 그럼 우리는 이 효율적 전선보다 이 위에 있는 이런 곳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거 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은 없다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구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야지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섞어도,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어도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은 얻을 수 없어요. 이 위험에서는. 다른 위험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위험에서는 되지. 요거보다 위험을 더 부담하면 이 말이에요. 더 부담하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위험을 더 부담하면 더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을. 근데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 바깥 영역은 갈 수 있는 곳이다, 못 가는 곳이다. 못 가는 곳이에요. 좀 이 안쪽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 이 전선 바깥은 못 가는 곳이에요. 됐죠? 맞아요, 아니에요? 효율적 전선 바깥은 못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것과 저한테 제시되는 것이 같을까요?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효율적 전선과 저한테 제시되는 효율적 전선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에 1대 1대 8로 섞은 거하고 제가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에 1대 1대 8로 섞은 거하고 수익률이 같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 다 한 거 이게.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본다 그랬잖아요. 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섞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섞어보는데 그게 여러분이 섞을 때 하고 제가 섞을 때 다른 값이 나오겠어요? 같은 값이 나오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 이 위험에 제일 높은 거 찾았다면 저도 그렇게 해봤자 이거 찾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아무리 그런 많은 저걸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었을 때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투자안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 투자했을 때나 제가 투자했을 때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시장의 객관적인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이 바깥을 갈 수는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됐죠? 안 돼도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제 똑같은 여기 이제 위험이고요. 여기는 수익이에요.
자, 여기 1%의 위험과 1%의 수익이 있는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사람마다 달리 대답할 수 있어요. 요거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0에서부터 100점까지 매기라고 한다면, 자, 위험이 작기는 작은데 수익률도 너무 작아. 1%밖에 안 돼. 나 이거 10점밖에 안 줄랍니다. 어떤 사람은 20점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10점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한테만 먼저 계속 질문할게요. 10점 주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한테 요 위에 있는 점을 주면서 몇 점 주시겠어요? 하면은 10점보다는 더 높게 주지 않겠어요?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더 얹어지니까.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주면서 몇 점 주실래요? 하면은 10점보다는 많이 적게 주겠죠.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커지니까. 지금 이 수익이 이 수익은 똑같은 거 1%, 위험이 더 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어딘가에 위험이 더 커지면서 수익도 더 커지니까 이 점수나 이 점수나 나는 똑같아요 라고 하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요렇게 가면은 점수가 낮아지고 요렇게 가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점을 주면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낮아진 만큼 여기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을 올라가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낸 요 두 점은 점수가 어떠할 수 있어요? 같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을 하나 찾았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수익을 더 얹어주면 똑같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위험을 줘서 만족이 줄어든 만큼을 수익을 얹어서 만족이 똑같게 헷갈리는 거죠. 이거나 똑같은 점이니까. 그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계속. 애한테 꿀밤 한 대 탁 먹여놓고 떡 하나 딱 줘서 울까 말까 헷갈릴 정도로만 하는 거죠. 자, 근데 꿀밤 맞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 이제 멈췄어요. 안 우는 것 같아요. 걔한테 한 방 더 꿀밤을 먹여요. 두 번째 떡을 줄 때 똑같은 떡을 줘가지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처음 위험 부담할 때는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 두 번째 위험 증가할 때는 수익을 더 많이 줘야 멈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위험이 증가할 때에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얹어줘야 되는 수익은 더 많아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얹어주는 수익의 크기가 더 커져야 요점이 다 만족도가 똑같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연결한 이런 선이 있을 겁니다.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차별 곡선 그래요.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차이가 없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무차별 곡선. 자, 이걸 아셔야 돼.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에서는. 자, 여기가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이 무차별 곡선 여기 점수가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차별 곡선이 지금 형태가 얘는 위로 볼록이라 그래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아래로 볼록할까요, 지금?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 크기 증가하는 만큼 수익 크기가 똑같이 증가해야 직선이잖아요. 근데 위험 크기 증가보다 수익 크기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안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거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사람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객관적인 상태라 해도 요건 주관적인, 사람마다 달라요. 자, 여기서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이만큼의 위험이 증가할 때 이만큼의 수익을 얹어줘야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요만큼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나는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A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B는 위험 혐오형일까요? 위험 혐오형이 아닐까요? 예? 위험 혐오형이 아닐 것 같죠? 위험 혐오형이에요. 애석하게도. 지금 방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써놨잖아요, 지금. 아래로 볼록은 다 위험 혐오형이라고요. 위험 혐오형인데 이 사람들을 또 나눠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랬을 때 둘 다 위험 혐오형인데 위험 혐오형 중에서 노란 거는 뭐라고요? 공격적. 위험 혐오형, 위험 혐오형. 위험 혐오형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더 가팔라요, 완만해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더 가파른 거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더 가파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256쪽에 1번을 가보시면 256쪽 1번에 3번. 자, 이 3번 좀 보세요. 3번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했죠. 뭐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가팔라진다? 가팔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팔라진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땅 꺼지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더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뭘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래로 볼록 위험 혐오형을 전제로 한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아직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먼저 질문한 거예요. 가파르기를. 순서가 이거의 의미를 먼저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직 질문 안 했다고요. 아래로 볼록의 의미. 이게 뭐다? 위험 혐오형이다. 가파르기를 먼저 물었다고요. 보수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 공부했고 무차별 곡선 했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자, 몇 개를 동시에 그렸어요, 제가. 자, 투자자 흰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만 볼게 다시. 흰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거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요렇게 같은 점수인 것처럼 요렇게 같은 점수죠. 요렇게 같은 점수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더 위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흰 무차별 곡선 중에서 더 위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효율적 전선 바깥은 갈 수 있는 영역이 갈 수 없는 영역이야. 갈 수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만족이 높은 무차별 곡선은 어디예요?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건 이것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여기도 만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하는 점이라고 해요. 접하는 점. 접하는 점. 교차 말고
접하는 점. 그냥 뽀뽀만 하는 정도. 아주 깊은 키스하면 안 되고 접점. 아시겠죠? 최적 포트폴리오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조사를 했더니만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의 2대 3대 5로 섞는 거더라. 그러면 이제 뭐까지 알아낸 거예요? 배합 비율까지 알아낸 거죠. 최적,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점을 찾아서 확인했더니 2대 3대 5로 A 주식, B 부동산, C 예금에 분산 투자했더라.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전통적인 자산 3분법과는 달리 정확하게 자산 배합 비율까지도 제시를 하는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그냥 적당히 주식, 부동산, 예금에 투자해라 이런 이론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보수적인 투자자는 더 어떻다 그랬어요? 더 완만하다 그랬죠?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더 완만하다 그랬죠?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은 좀 더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걸 선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아래보다는 이 오른쪽 위에서 접한다고요. 이 사람은 오른쪽 위에서 접하니까 이게 더 위험이 크면서 수익이 더 높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그 결과가 이 도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가파른 거 완만한 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지 말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성을 그려만 보라고요. 그려만 보면은 공격적인 사람은 어디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위에 접하도록 그려져야 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왼쪽 아래에 접해야 되죠. 그럼 왼쪽 아래에 접하게 그리려면은 가파르게 그릴 수밖에 없고, 오른쪽 위에 접하게 그리려면은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은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접하게 하려면은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맞나요? 공격적인 사람은 완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표시 무해의 원칙. 제가 표시를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알아들으면 그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아니에요? 제가 홍콩 달러로 써도 미국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로 얘기 들으면 그건 맞죠? 자, 아무튼 여기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 포트폴리오까지 됐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실 때 그 248쪽까지 249쪽 위에까지가 이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 한 무더기 내용이고요. 246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49쪽에 괄호 5번의 상관계수 한 무더기고, 그다음에 250쪽에 최적 포트폴리오, 자, 여기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구성 다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최적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좀 쉴까요? 예.